이제 숨지 좀 합시다. 부끄러워지 좀 합시다. 나무위키 라디오가 여러분의 킬링타임을 책임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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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돌아오셨죠? 네, 그렇죠. 네. 목이 좀 메이시나 봐요? 아니요, 지금. 아까 좀 목이 떨렸거든요? 네.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네. 하니까 좋네요. 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부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부산 가서. 굳이 귀향을 갈 필요 없었는데. 그냥 좀 마음도 정리하고. 겨우 그것 때문에? 생각도 좀 정리하고, 아니, 좀 요새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아니, 이게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녹음한 회차가 아직 업로드가 안 돼서. 그렇죠. 네, 노재욱 씨 본인은 아직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지난주 녹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들어가서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네. 아직 안 올라와가지고. 네. 이현직 씨가 좀 지난주 분위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면 어땠어요? 지난 회차 방송 네. 녹음했을 같이 때요. 참여를 했었으니까. 객관적 평가가 네. 저희 끝나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잘 됐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나는 원래 네. 이제 틀어놓고 좀 새로운 네. 분이 계셨잖아요. 네네네. 좀 버벅될 거다 네. 하면은 이제 그때마다 공중제비 한 바퀴씩 돌라 했는데 네. 부드럽게 진행이 잘 됐군요. 오늘 고별 방송이세요? 그래요?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는 항상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오늘 준비해온 거 다 하고 가면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주제 한번 얘기해보죠. 저희가 고심 끝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미스터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스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인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미스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또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한번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인물은, 제가 사나다 노부시게라는 일본 사람을 다뤘죠. 이번에도 간만에 좀 일본 인물을 좀 다뤄봤습니다. 인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라는 분이에요. 네.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네, 카마타리. 네, 이 사람이 이제 7세기 때 생존했던 분입니다. 614년부터 69년까지 생존해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일본 고대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헤이안 시대의 막강한 세도 귀족이었던 후지와라 가문이라고 있어요. 네. 그 가문의 시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무인정사라든지 아니면 무신정변 이런 쿠데타들이 있었잖아요. 네. 일본 역사에도 이제 을사해변이라는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일본 정가를 주무르던 소가노 이루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나카노의 황자라는 황족과 함께 끌어내고 나카노의 황자를 덴지 천황으로 옹립한 분입니다. 다이카게 신이라고 일본의 그 고대 중앙 집권 국가의 틀을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옹립을 했던. 아무래도 첫 봤다가 이제 역사 주제이기 때문에 노재욱 씨가 굉장히 곤란한 아니, 그게 표정으로 아니라- 가만히 있고 계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주제가 미스터리였는데 네. 네네. 지금 또 역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들어봐야죠. 이제 시작한 지 들어봐야- 얼마나 됐다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겐세일 너무 어쩌자는 겁니까? 예. 겐세이가 뭡니까? 겐세이가. 일본 주제니까 겐세일 나온 거예요. 전문 알겠습니다. 용어를 네, 쓰시네요. 그렇죠. 예. 조금 유가 모데스네. 그래요. 지금 이상우 씨 주제가 미스터리하다. 예. 네, 종잡을 수도 없고. 네. 잡을 수 없네요. 네. 네. 그거는 들어보면 네, 알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어차피 들어볼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뭘 말이 이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 을사해변 다시 얘기를 들어주면은 을사해변 때 소가노 이루카가 나카노의 황자 칼에 맞아 죽을 때 그 당시 덴노였던 고교고 덴노 아들 중에 후루이토노의 황자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교고 덴노가 있던 침실로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소가노 이루카가 카라히토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알고 보니까
백제계 도레인이 아니었느냐. 백제계요? 네. 한국 쪽 사람이 아니냐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이루카가 카라이토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5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라이토가 우선 무슨 뜻이냐면은 카라이토를 이제 한자로 직역을 하면은 한인이에요. 한인.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 예, 한국 나라 한자에다가. 한의 사람 인자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카노의 황자가 한인이었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이 설은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루카가 한인의 정치를 행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이 소가노 이루카가 외래문물인 신라에서 불교를 도입하다가 귀족들의 등살에 예전에 그 신라 버풍왕 때 2차 돈이 살해당했던 것처럼 네네네. 도레인 세력과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일본 사람들에게 반발을 사서 죽임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만의 사신들을 영접하다가 이루카가 죽었거든요. 네. 그 사신들을 영접하는 자리만 아니었다면 이루카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사학계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사만의 사신들은 모두 가짜였고 사실은 한인들이 나카노의 황자에게 협조해 이루카를 죽이기 위해 위장을 했다. 그러니까 나카노의 황자가 한인들과 모략을 꾸며서 이루카를 죽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이 최근 제기된 가설입니다. 나카노의 황자를 도운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한인이 아니었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설인데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카마타리의 아들이 이제 후지와라노 후리토입니다. 상당히 이름이 어렵네요. 네, 아까부터. 네, 예. 아니 이름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네네네. 예.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은 처음에 활동 초기에 백제인 망명 귀족들하고 함께 했다고 해요. 일본 사람인데도. 여기서가 일단 첫 번째 증거고 이제 언어학적 관점인데 이 카마타리를 한자로 풀었으면은 겸족으로 쓸 수가 있어요. 낫겸자에 발족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카마타리잖아요. 뒤에 타리가 발족에 대응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일본어는 다리랑 발이 어휘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네. 발도 다리고 다리도 다리고. 그리고 삼국시대도 발족을 다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어인 다리로 강하게 추정되는 타리 앞에 낫을 뜻하는 카마가 왔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낫처럼 휜 다리란 뜻이잖아요. 네. 네. 이 다리는 누구나 다 굽히면 기역자니까 뭐 이게 뭐가 미스터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카마타리가 서 있을 때도 우리 오다리처럼 다리가 나처럼 휘어 있었다. 보통 이제 고대 한국인은 요동이나 만주 쪽에서 남한 북방계잖아요. 네. 청동기와 함께 기마술을 익힌 종족 아닙니까? 아직 그 당시 삼국시대는 고대 한국인들이 옛 북방민족의 흔적을 강하게 품고 있었던 시기예요. 네. 노재프 씨 많이 좀 어려우신가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기해 보세요. 계속. 네.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아니 뭐 좀 지루하시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돼요. 아니. 카마타리가 왜 다리가 휘었을까? 네, 진짜 그래요. 다리를 많이 꽈나? 아, 네. 그래요. 네. 그런 애드립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 야심차게 지금 언제 끼어드나 네, 계속 그래요. 보고 있는데. 예. 네. 아무튼 다시 들어와서 네네. 삼국시대는 아직 고대 한국인들이 옛 북방민족의 흔적을 강하게 품고 있을 텐데 그 지도층일수록 기마술에 능숙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마술에 능숙했다는 것은 말 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음을 뜻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오다리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카마타리도 숙련된 기마 전사로서 때문에 서 있을 때조차 다리가 나처럼 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게 아니냐. 여기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게 이 카마타리라는 이름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래요. 개명을 했대요. 나중에 뭐 본인이 바꿨다든가. 본인이 바꿔줬던지 아니면 그 휘어진 다리를 보고 일본의 현지인들이 카마타리네 하고 붙여줬던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특정인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일본 사학계에서 제기된 주장입니다. 백제 부흥운동 아시죠? 알죠. 부흥운동 때 그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던 풍왕, 부여풍. 가마타리가 이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행적이 일치를 해요. 부여풍이 이제 백제 의자왕의 5번째 아들인데
백제와 일본이 되게 친밀한 관계였다는 건 다 알려진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 당시 어떤 관례가 있었냐면은 백제 왕의 왕자가 일본에서 볼모 생활을 하는 게 관례였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여풍도 의자왕이 왕이 되고 나서 당연히 일본에서 볼모 생활을 했었는데 이 부여풍이 일본에 있었을 때 공교롭게도 카마타리가 일본 서기에 등장을 하고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부여풍이 다시 백제로 오잖아요. 카마타리가 일본 서기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딱 그 시기에. 그리고 당대 직관의 관위를 받은 사람이 직관이라는 관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공교롭게도 딱 두 사람. 나카토미노 카마타리와 부여풍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카마타리가 유언을 남긴 게 있는데 이 유언도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살아서 군국에 보탬이 된 게 없었다. 나라에 도움이 된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일본인이었으면 나카노의 황자를 도와서 다이카게 신을 이루고 덴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도 군국에 보탬이 된 게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겸손하겠지. 뭐 겸손했었을 수도 있고 네. 정말 단순한 일차원적인 생각인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부여풍이다. 부여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부여풍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일본에서 볼모 생활을 했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부흥군을 이끌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왕에 있었다가 그것도 망해서 다시 끌려간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당시 정황상증건데 이때 일본이 백제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네. 물론 이제 백제랑 일본이 친밀했던 관계니까 어느 정도 의견 납득이 되는 뭐 상황도 있습니다만 근데 당시에 일본이 이제 소가노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가노 이루카가 집권했었을 당시에 백제 의존적인 외교 관계를 탈피해서 고구려, 수나라, 당나라 다양한 나라하고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무왕 때 일본에서 이제 수나라로 사신을 백제를 거쳐서 보냈는데 백제가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일본 사신을 억류시켜요. 왜 우리 버리고 중국하고 연락을 하려고 하냐.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일본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나라의 기둥을 뽑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냐면은 부흥군과 일본 연합군하고 나당 연합군이 맞붙은 백강 전투라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일본이 파견한 병력이 무려 27,000명입니다. 되게 많이 보냈네요. 그렇죠. 신라가 백제 멸망시키려고 보낸 병력이 5만 명인 거를 감안하면 신라도 나라 하나 멸망시키겠다고 동원한 병력이 5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라도 그 당시에 이제 박박 끌어 모아가지고 그렇죠. 보낸 게 5만인데 그렇죠. 그 당시 일본이 백제에 보낸 게 27,000이다. 그렇죠. 일본이 사실 고대 사회만 따져보자면 우리나라보다 발전이 느렸잖아요. 맞죠.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분명히 신라보다도 동원력이 딸렸을 일본인데 그것도 도레인만 27,000명을 보냈다. 거기에 나카노의 황자가 자기 천황 즉위시까지 밀어가면서 이걸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마타리가 부여풍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의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일본 사학계의 가설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알았죠? 노재욱 씨도. 네, 근데 뭐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미스터리 하지 않은데? 아, 이거 좀 벌써 맞다. 견제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견제가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동일 인물이 맞는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전문가들도 맞다 아니다 굉장히 토론을 벌이는데 네. 민간인인 노재욱 씨가 함부로 결론을 내리시네요. 저도 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의견은 낼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니까. 결론 내는 게 아니라 네. 막 그렇게 이게 진짜 사실이 뭘까? 네. 진실이 뭘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미스터리한 사건은 아니다. 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그 정도로 결론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는 네네네. 이거는 확실하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동일 인물이지 않을까. 왔다 갔다가 좀 많이 하시네요. 네네. 네. 끝인가요? 네, 저는 끝이고 네. 좀 오늘 간략하게 준비해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좀 평소에 좀 너무 오래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도 있어서. 네. 뭐 연직 씨는 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뭐 심증적으로나 뭐 이렇게 대충 정황상은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결국 이것도
확실한 물증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왜냐면은- 역사서 같은 네. 걸 뒤져봐도 이게 그 사람이 뭐 동일 인물이다라는 네. 내용도 없고 그냥 네. 여기 있던 내용 뭐 A 문서, B 문서 이런 거 끌어모아다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킹럴싸한데 이러면서 그렇죠. 보게 그렇죠. 된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킹리적 가심 단계고, 그리고 방금 전에 노재욱 씨가 이현직 씨한테 멘트 넘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굉장히 할 말이 탈리니까 황급히 넘기는 게 보였거든요. 예. 아무튼 왜냐하면 지금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고대사 기록이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게다가 백제사 기록은 더더욱 남아 있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패자로 그렇죠. 남았기 때문에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역사 기록이 풍부했었으면은 이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뿐만 아니라 사실 백제사에 감춰진 미스터리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선화공주는 실존 인물이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고, 또 뭐 백제 위례성은 풍납토성이었나 몽촌토성이었나, 요것도 지금 되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노재욱 씨는? 뭐 굉장히 자꾸, 아니 왜 당황스러운 듯이 왜 자꾸 저한테 뭘 말을 네. 시키십니까? 자꾸 시선이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참 그 역사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조금 어렵네요. 네. 네, 개인적으로. 뭐, 사실 본인은 네. 굉장히 신나신 것 같은데. 저도 왜냐면 이거 고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우리 대표님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그 나라를 망친 남군 편을 되게 재밌게 들으셨다는 거야. 그건 이제 네. 김일성이가 마지막에 김일성 때문에 재밌었던 거다. 누가 만수무강 연구소를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깔때기도 아니고 뭐 넣으면 다 자기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 지금. 아무튼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역사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물론 노재욱 씨 때문에 다른 걸로 할까 고민도 좀 해봤지만 어쨌든 대국적으로 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과연 백제인 그것도 부여풍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썰은 그러면은 저는 노재욱 씨가 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마 참 생소하실 텐데 바로 에시타 전파 납치 사건입니다. 일단은 안 됐군요. 이현직 씨가 뭔가 좀 아는 듯한 눈치인데. 진짜로. 뭐 웃는 거 네. 보니까. 와. 저번에 만수무강 연구소 네. 그 되게 되게 막 호기롭게 네. 이제 아무도 모를 거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피가리 빡 꺼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거 저희도 많이 알죠 이러면서 네. 하니까 되게 근데 더 문제가 된 거는 이런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피가리를 합니다. 피가리. 그 옛날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런 것들이죠. 피가리를 아세요? 예.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런 게 역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심지어 피가리가 아니어도 이제 지금 이거는 나만 알아야 되는데 이런 표정 아니에요? 당황했다. 지금 당황했다. 이거 이 새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꼬였어요. 왜 그래요? 아니, 좀 갓나새끼 어떻게 하냐? 우리 북에서만 아는 거인지. 또 한번 빡빡하고 PTSD가 했었는데. 지금. 전파 납치 사건. 나무의 키를 자주 보시는 거. 뭐 어디서.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서프라이즈에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네. 되게 뭐랄까 전파 납치라는 게 좀 희귀한 케이스이기도 그쵸. 한데 희귀하다 보니까 그 케이스 자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얼마 되지 않죠. 네. 전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우선 전파 납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그쵸. 개념인지. 네, 전파 납치라는 말조차 일단 생소하실 텐데. 네. 뭐 지상파, 케이블, 뭐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제 전파를 송출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 전파 대신에 내 전파를 내보내는 거죠. 네. 내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 방송을 끊고 본인의 방송을 그 채널에 내보내는 건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뭐 어떤 방송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전파 납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준비해온 에시타 전파 납치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건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누가 한 줄도 모르고. 누가 한지 모릅니다. 네.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때는 일단 좀 과거로 흘러가요. 1977년 11월 26일 오후 5시 12분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 남부의 한 지역 방송사에서 생방송 저녁 뉴스를 이제 방송하고 있었어요. 아주 뭐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나운서 이보르 밀스 씨가 이제 정상적으로 방송을 잘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화면이 좀 지직거립니다. 네. 그러더니 막 잡음이 섞여요. 네. 그러다가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딱 나와가지고 내가 에시타 은하사령부 소속 대변인 브릴론이다 라고 딱 말을 합니다. 되게 힘줘서 얘기하시네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막 목소리가 이상한 목소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외계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말을 네. 시작하는데 네. 무려 6분 동안 이야기를 해요. 쉬지 혼자서? 않고. 네. 네. 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가냐면 악의에 찬 지도자들을 경계하라. 뭐라고? 악의에 찬 지도자들을 악의에 찬 지도자들. 경계하라는 네. 주의를 남기고 안녕과 평화를 바란다. 인사를 하면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6분 동안 방송국에서는 이거를 끊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나가버린 겁니다. 쭉. 그 당시에는 통제하는 기술이 좀 미흡했나요? 아니면은 시도를 한 건데 그쪽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게 아니라 전혀 네. 몰랐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는. 전파가 납치되는지? 납치됐는지를 전혀 몰랐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미스터리한 그 이유 중에 하나로도 꼽히는 건데. 그래서 방송국에는 당일 이제 자정이 되도록 계속 전화가 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전화가 오고 방송국이 이제 이런 항의 전화 같은 게 많이 오니까 우리가 추적 조사를 똑바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결국은 발신자가 누군지 또 발신지가 어디였는지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왜요? 지금 하고 끊어버리시네요. 마무리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네, 그래요? 뭘 잘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국에서 이제 수없이 기사가 되고 네. UFO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맞다라는 사례로 꼽힌대요. 실제로도? 실제로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분 동안 그 방송 신호가 납치됐는데 아무도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건 진짜 외계인밖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수많은 UFO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고. 근데 노재욱 씨가 에슈타 전파 납치 사건을 저한테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당연히 처음 접하는 사건이니까 대충 배경 지식을 쌓으려고 네. 봤는데, 근데 그 전파 납치를 하면서 메시지가 네. 영국 남부 사투리였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래요? 네. 순서대로 계속 해주시죠, 그러면은. 스포일러 해버리셨네요.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아. 아니, 이거 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좋네, 뭐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당연히 주작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 조작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계인인데 영국 남부 사투리를 써요. 네. 억양도 그렇고. 그리고 이 메시지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라는 찌꺼기라는 걸 표현하는 단어인데 월스리스 드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치 없는 찌꺼기, 쓰레기라는 걸 표현. 이게 영국 그 속어래요. 약간. 방금 전에 그 영국 남부 사투리 하신 거예요? 네네네.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했거든요. 그쪽이 좀 부정확해요. 그래요? 맥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현지 고증을 굉장히 잘해주셨네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사람들만 쓰는 약간 속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당연히 저거 남부 지역 방송사니까 남부 어떤 애가 장난쳤네. 아니면 본인들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했네. 라는 주장이 있고 네. 또 반론은 외계인인데 당연히 너네 듣기 편하라고 그 말을 써준 거다. 외계인은 어떤 말들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파장이 커가지고 이 에시타를 신으로 추종하는 종교가 생깁니다. 종교가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도 곳곳에 있나 봐요. 전 세계. 그걸 믿고 계신 분들이? 네, 진짜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신자가 있답니다. 그래요? 네. 그분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이거는 또 왜요? 어떤 지역을 얘기하려다가 이거 네.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메시지를 조금 전해드릴게요. 네. 이 사람이 무슨 네. 말을 했는지. 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A4 용지로 그냥 6분 정도 혼자 떠들 정도면은 외계인이 그게 겁나 말이 많은데 예. 뭐 그냥 뭐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여러분은 우리들을 하늘에 떠 있는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난 좀 약간 소름이더라고. 그러니까 UFO를 너네는 빛이냐 아니냐로 막 싸웠지만 네. 우리는 실제 한다라는 네. 거를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소름의 기준이 좀 낮으신가 봐요. 뭐 어디가 소름이었다는 건지. 나 어제 불 다 끄고 이제 아 진짜요? 네, 보니까 그러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과학자, 정부 그리고 군 관계자들은 우리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에 대한 경고를 해요. 그들은 여러분이 핵 에너지라고 부르는 사악한 힘을 줄곧 실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 진화의 길을 따라온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가 항상 생명에 거스른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돼야 된다. 뭐 아니면 여러분 다 멸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계속 좀 약간 소름이던데 여러분이 하늘에서 빛나는 우리들을 보아왔듯 우리도 여러분이 자라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계속 관찰을 거잖아. 하고 있었다는 네. 거군요. 네.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 있음을 이제 깨달았으니 당신들은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지구 주위에 더 많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름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좀 우승하려고 어필을 너무 자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에슈타 신작 아니신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좀 머뭇거렸던 거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돼요. 그 당시 내가 전파 한번- 납치 때 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실제 그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목소리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은 뉴스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천양 뉴스. 지금 이제 네.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다 같이 그 뉴스. 갑자기 화면 뒤집거리죠? 전파가 날아갔고요. 그래도 목소리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6분 동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외계인의 그 메시지. 네, 외계인이라 주장하는. 네. 네, 그렇죠. 이게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아유, stopping the execution of all captured prisoners of war, allowing Giroud to take part in negotiations being arrested. In Australia, Mr. Kerry Packer's cricketers are still pleased about yesterday's High Court decision, which lifts the ban on them playing in Test matches and county. This is the voice of Allah, representative of 음성 변조가 상당히 강하게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어서 네. 이어폰을 뚫고 제 고막을 때리네요. 그 조작이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음성 변조가 뭐 그렇게 힘들지 않고 또 이제 목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음성 변조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 조잡한. 들었을 때는 네. 조금 너무 그렇기 때문에 자기적이기도 이게, 했고 약간 노재욱 씨가 소름이다라고 자꾸 어필하는 것 마냥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작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른다.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미스터리하지 않냐.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후보로 생각했던 것도 어떤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당당하네요. 전파 납치에 너무 당당해서 할 말이 없다. 네. 전파 납치가 뭘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거 말고도 전파 납치 사건이 몇 개가 있긴 더 한데 네. 에시타 전파 납치 사건이 제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건 내가 우승이다 이런 생각을 했군요. 그쵸. 왜냐하면 아무도 모를 거다. 근데 또 한 놈이. 항상 발목을 잡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눈에 가십니다. 함태현 씨 없으니까 이쪽으로 아. 어그로 끌리네요. 언젠가 한번 밟을 거예요. 네. 밟아야 제가 밟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파 납치 저 얘기도 사실 재밌는 얘기거든요. 아니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저게 아마 생각보다는 네. 네. 저게 아마 계속해서 누군가가 전파를 납치를 해서 이게 보내고 있었잖아요, 신호를. 네. 자기가 내보내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쏴주잖아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받으라고 그 각 집에서 이제 그걸 수신을 해가지고 TV로 보는 형태인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송신기에서 발사되는 거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발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중간에 끼어넣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이 그 알기만 했으면 송신기 차단해가지고 그냥 전파를 안 내보내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마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방송국 놈들 저 돈 받아먹고 이런 것도 관리 안 하고 뭐하냐 했더니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긴하는데요. 저희가 화면만 보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 부주의였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저 그 아까 오재혁 씨가 보여주는 거 영상 보면 화면 자체는 정상적으로 화면은 계속 나갔잖아요. 소리가 그렇지. 저렇게 들어가서 그런 거지. 아,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방송국 내부 사람이 이제 일을 진행을 했다면 뭐 증거 인멸한 법 없다 알고 있을 테니까 뭐 충분히 뭐 그 방송국 안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게 사실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사실 아직까지도 되게 많잖아요. 있다, 뭐 없다. 뭐 그래서 뭐 에어리어 51 이런 음모론도 많고. 유명한 거. 네, 네. 그렇죠. 우리 각자가 봤을 때는 외계인을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겠죠. 있죠. 애쉬타 봤잖아요. 막 전파 납치해가지고 딱 네. 자기들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네. 신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굉장히 오늘 무책임하게 방송하시네요. 안녕과 평화를 바란다고까지 네. 해주고. 네. 킹님 근데 말고. 이 우주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음. 네. 어딘가에는 또 살고 있겠죠. 그거야말로 외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생물이 살고만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통해서 뭐 UFO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비행기 기장들이나 조종사들 있잖아요.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네. 하니까 UFO 목격담을 굉장히 좀 많이 봤다 이런 많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죠. 네, 맞죠. 80년대인가 어떤 그 공군 조종사가 이제 전국을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엄청나게 강한 섬광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따라가 보려고 해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대. 좀 옛날에 본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이거 좀 유명한 썰이기도 한데 그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76년도에 수방사에서 네. UFO인 줄 알고 대공포 쏜 거. 쏘려고 했죠. 예. 네. 쐈는데 피했죠. UFO가 피한 건지 아니면은 뭐 피한 거지. 네. 네. UFO를 외계인을 잘 아시나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그것도 보긴 봤었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청와대 상공에 떴던 거. 네, 맞아요. 왜 청와대 상공에 떴겠느냐. 딱 뭔가 경고 메시지죠. 김일성이 보낸 거예요? 아니 김일성이 좀 장난치네. 찐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일성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김일성은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그때 피가리 하고 있었고 네. 좀 외계인이 온 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필 청와대겠느냐. 뭔가 딱 주목되는 위치잖아요. 딱 뭔가 우리가 너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소나기에 있어 너네가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딱 거기에 나타난 거 아닐까. 너무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외계인만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대한민국 청와대에 떴겠느냐. 그 77년도에 노재욱 씨가 봤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더 깊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왜 지금 더 끄집어낼 수 있었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왜 그랬을까? 네. 그래요. 네. 노재욱 씨 속마음에는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77년이었어요? 네, 77년도. 이 에스타도 77년. 아 그래요? 네. 야 이것도 기가 막힌 우연이 있네. 77년에 네. 뭔가 접촉을 많이 시도했네. 근데 이제 인류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갔네. 네, 관종이군요. 네. 그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해요. 투박합니다. 아주. 네. 아니 얘기를 매가리 있게 해줘야지 그거를. 마무리가 너무 항상 형은 앞에만 좀 세게 했다가 좀 뭐가 있나 보고 들어보면은 항상 마무리가 없어. 이게 체력이 안 좋아서 뒤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현직 씨를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바로 이 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음모론계의 바이블에 가까운 얘기긴 한데 거의 뭐 네. 이제 양대 산맥이 아닌가 저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근데 이 음모론은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도 너무 재밌다라는 얘기죠. 네. 어떤 얘기죠?
제가 들고 온 거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들고 왔습니다. 좀 심심하신가 봐요. 아니죠, 알죠. 사실 뭐 음모론이라고 하면 이거랑 그 아폴로 11호 그 달을 갔냐 안 갔냐 이제 이게 뭐 크게 뭐 양대산맥이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63년에 대통령 임기 3년 차였던 존 F 케네디가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네. 재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지율도 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지율이 좀 낮았던 텍사스의 댈러스로 이제 유세를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11월 22일 영부인인 제클린과 이제 그 댈러스 도착을 해서 그 링컨 컨티넨탈 차량을 타고 댈러스 시내의 딜리 플라자 인근으로 이제 약간 유세를 가요. 차를 타고서 이제 차 그 뭐라죠? 컨버터블처럼 네. 뚜껑을 열고 이제 직접 이렇게 다 인사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뒷좌석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 영부인 제클린이 앉아 있고 앞좌석에 이제 텍사스 주지사가 이게 앉아 있었는데, 근데 이때 오후 12시 30분쯤에 총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 그 총탄은 이제 도로를 맞아요. 근데 이제 금방 다시 한번 총성이 두 번째 총성이 들리는데, 두 번째 총알은 이제 케네디의 목을 관통하고 이제 관통하면서 이제 앞에 앉아 있던 텍사스 주지사까지 코널리 텍사스 주지사까지 맞으면서 동시에 부상을 입힙니다. 이제 목을 관통냈다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케네디가 목 쪽을 이제 부여잡고 이제 살짝 고개가 떨어지는 그 영상을 보면 그렇게 딱 보이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바로 옆에 있던 영부인 제클린이 그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의 상태를 한번 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세 번째 총성이 들리면서 그대로 케네디 대통령의 머리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상이 하나 이제 있긴 해요. 영상이 있긴 한데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고어틱하죠. 충격적일 수 있는 네. 영상이기 때문에 딱히 뭐 이렇게 찾아본다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렇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청취자들을 배려하는 자세예요. 저분은 자기 어떻게 우승하겠다고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걸 준비해오면서 이런 자세를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젠가 밟습니다. 나를 나 아니. 여기 저를 밟는다. 네. 핑크 모자. 핑크맨 네, 계속 언젠가 해주시죠.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피격 당하자마자 네. 이제 대통령이 타고 있던 차는 바로 근처에 있는 파크랜드 메모리 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달려가서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30분 정도 가량 케네디 대통령이 숨은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당시 이제 증언을 보면 병원 도착했을 때 차 안은 그냥 피바다였다고 뒷좌석이 이제 흥건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 근데 그 세 번째 총알 자체가 이제 두개골을 부수면서 이제 뇌에도 상당히 좀 물리적 손상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살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누구냐? 그래서 예, 그렇죠. 일단 경찰들은 바로 범인 잡아야죠. 그래서 탐문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증언을 얻어서 이제 사건 발생한 이제 2시간 정도 만에 이제 근처에 있는 극장에 숨어 있는 리 하비 오즈월드라는 자를 암살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되게 순순하게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록을 보면. 네. 근데 이제 조사를 하면 할수록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자기가 나는 막 범인이 아니다, 막 부인도 하면서 자기도 희생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뒷배가 있다. 정확히는 뒷배가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하진 않았고요. 네. 나도 희생양이다. 나도 이 음모의 희생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뭐 대충 그 사람이 말했다는 기록을 보면요. 네. 어쨌든 간 범인을 잡았잖아요. 경찰서에서 계속 얘를 묶어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체포한 지 2일 뒤에 이제 감옥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존 F 케네디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존 F 케네디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냉전 시대에 뭐 미국의 젊고 유능한 정치가 약간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쿠바 미사일 사태도 해결했고. 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금. 누군가의 쏜 총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감옥으로 이송되는 그 장면을 그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이제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아, 있었거든요. 그 오즈왈드를. 네, 경찰서 뒤쪽에서 이제 네. 이송하는 걸. 그래서 감옥으로 이제 이송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이동을 하는 중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기자와 리포터 사이에서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 앞으로 갑자기 달려나오더니 복부에 대고 그대로 권총을 발사해요. 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즈월드 사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2일 간격으로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또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가해자도 생중계로 그냥 중계가 돼버린 거예요. 사망한 장면이. 일단 여기서부터 완전히 꼬여버렸네요. 사건을 네. 해결할. 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인들이 일단 충격에 빠지는데 일단 오즈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체포당할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순순히 체포당했다는 기록도 있고 한데 사실상은 뭐 앞서 말한 대로 나는 음모의 희생자다라고 주장을 하더니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암살을 당했고요. 사실상 그래서 정확한 동기, 뭐 진상 이런 거는 말도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즈월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제 잭 루비라는 사람인데 댈러스에서 나이트클럽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나이트.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좀 그 마피아들이랑 좀 친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럼 예전에 메뚜기도 다니시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메뚜기요? 손님들이 메뚜기 다니죠. 손님들이 메뚜기는 손님들이 하는 거예요? 네. 또 전문가시라다 보니까 또 잘하시네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좀 여기서 잭 루비가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음모론을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가설을 세운다 얘기하는데 경찰들이랑도 친했다고 해요. 현지의 경찰들이랑도 뭐 술도 좀 공짜로 좀 주고 원래 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좀 경찰하고 밀착하는 관계가 좀 있잖아요. 네, 가끔씩 그런 장면들이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두고 나중에 1974년에 국회 하원에서 암살 진상조사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서 이제 조사를 자신들이 해보기로는 잭 루비가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 오즈월드가 이송되는 그 루트 그곳으로 가는 데까지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오즈월드를 죽이기 위해서 거기 현장까지 갔던 건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뭐 일단 참고로 잭 루비도 일단 케네디 암살 용의자를 사적 제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바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근데 형이 집행되기 전에 지병인 폐암으로 이 사람도 사망을 해요. 이분이 그럼 잭 루비가 혹시 오즈왈드를 죽인 동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나요? 여기도 이제 애매해요. 잭 루비가 일단 죽기 전에 네. 리포터, 그러니까 기자한테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든 사실은 절대로 드러나지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이 사건이나 내 동기의 모든 진실들을 절대로 알지 못할 거다. 이걸로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들, 나를 이러한 상황에 몰아넣을 만한 숨은 동기를 가진 자들이 사실을 숨겨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 당시 앞에 있었던 리포터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냐? 라고 묻자 네, 그렇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공식적인 뭐 기자회견 이런 것도 좀 요청을 하긴 합니다. 네. 이제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작게 인터뷰를 하면은 이게 사건이 덜 알려지면서 금방 은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1979년 연방 하원 의원 조사 보고서 같은 뭐 여러 가지 조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케네디 암살은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이고요. 네. 잭 루비라는 사람은 이제 암살 사건과 자체는 연관된 증거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네. 근데 다만은 이제 잭 루비가 그 마피아들과도 좀 알고 지냈고 잭 루비가 뭐 오즈월드 자체를 죽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앞뒤에 그 아구가 맞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심증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마피아 쪽 연관된 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피아가 그 오즈월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잭 루비를 이용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심증만 그렇게 있을 뿐이다.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계속해서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가 일단 제일 큰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총으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뭐 폭탄, 미사일 뭔가 이렇게 격추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첫 번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피격당한 위치를 좀 보는 게 첫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을 하면 총을 어디서 쐈는지 이제 어떤 각도로 날아왔는지가 알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피격당했던 그 뇌 조각들을 이제 다 수거를 해서 이제 암살 사건이 지난 지 한 2년 정도 뒤에 관련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그 뇌가 포르말데이드 통에 있는 걸 확인도 하고서 네. 증거물을 이제
국립기록 보관소 보내놨는데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쐈는지 그리고 몇 발을 못 쐈는지 이런 거까지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은 전파 납치, 여기는 두뇌 납치. 네. 그래서 뭐 암살 배후에 의심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음모론에 네.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몇 가지 추려보자면 이제 CIA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CIA의 공작을 되게 싫어했다고 네. 해요. 뭐 제3세계 쪽이나 아니면 서유럽 쪽에서 이제 반공 혹은 이제 뭐 극우 쪽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네. 예를 들어 뭐 사회민주주의 성향인 정치인들은 CIA가 이제 뒤쪽 공작을 통해서 이제 낙선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했다고 했고 피그만 침공 이런 것들. 이게 피그맘 침공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니까 네.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CIA를 1000개로 찢어가지고 허공 날려보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CIA를 없애거나 혹은 뭐 최소한 개혁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CIA가 케네디 대통령을 싫어했냐라는 건 이제 뒤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마피아가 또 나와요. 마피아가 이제 케네디의 아버지 때 이제 금주법이 시행되던 네. 시절에 금수법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금주법 정확하게 그게 시행됐던 배경은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미국에서 술 만들어서 먹지 마라 해가지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양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보통 하고 음지에서 싶죠. 뭔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지하 경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이제 그 술을 만들어서 보통 팔기 술 시작을 장사하잖아요, 하죠. 마피아들이.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마피아가 또 이제 술로 상당히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알려져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케네디의 부친이 마피아들과 그 시절에 교류도 하고 밀수를 하면서 돈을 번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분으로 이제 케네디가 선거 때 이제 마피아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노조들을 이용해서 뭐 되게 도움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대가로 쿠바 혁명 때 몰수됐던 카지노랑 마피아들의 유흥시설 되찾아주기로 했는데 이제 피그만 침공이 실패하면서 마피아들이 야 너 그거 돌려주기로 했었잖아. 근데 저거 나가래 돼서 우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를 통해서 참고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은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네. 동생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마피아들에게 암살당했다라는 음모론도 있어요. 여담인데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도 나중에 암살을 죽었죠? 당하면서 네. 죽습니다. 근데 되게 뭐 암살 배우 의심 대상을 이렇게 가설을 세우시는 분들 이게 되게 많은데 되게 좀 뭐라 해 저것도 해야 돼?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막 암살 배우 의심 대상에다가 그 사람을 넣어놨더라고요. 누구요? 당시 부통령. 존슨?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득을 봤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너무 1차원적인 네. 가설이 아닌가 그 생각도 좀 하긴 하고요. 근데 그만큼 이 음모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2017년에 저희가 또 알고 있는 유명한 대통령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네. 네. 그 사람의 지시로 몇 가지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됩니다. 원래는 그게 좀 기밀문서 그 해금 기한이 좀 제가 알기로 뒤에 30 몇 년이에요. 그쵸? 2030 몇 네. 년이었는데 그걸 땡겨서 트럼프가 미리 깐 거거든요. 음. 근데 그 기밀 문서 안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보면은 그 당시 FBI 국장인 존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이 오스월드가 사망한 이후에 대중들이 오스월드가 진범이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범이라는 건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를 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렇죠. 그렇게 보이게끔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존슨과 닉슨 행정부에서 일했던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에 따르면 린든 존슨은 케네디가 암살당한 건 그가 남베트남 지도자 암살에 따른 보복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일단은 그 린든 존슨이 했던 얘기는 뭐 근거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뭐 CIA 국장이 얘기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한 거긴 하니까요. 밑에 1975년에 리처드 헬름스의 증언 기록도 이제 기밀 문서에서 해제가 됐는데 네. 근데 이 문서가 너무 골 때려요. 이게 아니 기록을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딱 4줄 나옵니다. 증언 기록인데 조사관이
저의 마지막 질문은 존 F 케네디 암살에 CIA가 어떤 식으로건 음모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문에 관한 건데요. 워렌 조사위원회 활동 당시 당신은 CIA 기획국 부국장이었죠? 맞습니까? 라고 하자 리처드 헬름스가 맞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사관이 존 F 케네디 암살에 관련된 첩보 중에 리 하비 오스월드, 그러니까 암살 용의자로 지목됐던 오스월드가 CIA 요원이었거나 하고 그 뒤에가 손실되어 있어요. 단어가. 아. 그래서 블러블러블러였음을 어떤 식으로건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답변이. 이것도 답답한 게 리처드 헬름스 답변이 손실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서상에 이게 그러니까 공개를 하다 만 게 아니라 문서상에 손실이 되어 있어요. 아, 우리 광개토대왕비 질문 뭐 글자 몇 개 네. 삭제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기밀 문서를 해제를 했는데 아니, 미국이 좀 웃긴 게. 오히려 부추기 된 그러네. 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좀 국가 원수가 암살당한 거는 좀 자세히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무슨 클린턴, 레윈스키, 케네스타 보고서는 무슨 아 정말 맛있는데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깔때기를 꽂네요. 아, 좋았어요. 근데. 굉장히 매끄러워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여튼 그래서 이렇게 공개됐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게 다시 또 이제 사람들이 신나서 추측을 하죠. 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제기하는 거는 오즈월드가 실제로 CIA랑 같이 일한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얘가 대통령 암살을 한 건 독단적으로 한 거고, 이제 CIA가 오즈월드랑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봐. 혹시나 그럴까봐 이제 그 관련된 정보들을 뭐 단속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현실성 있는 가설이긴 해요, 이게. 현실성은 있는데 사실 현실성이 있는 만큼 좀 심심하긴 하네요. 여러 가지 네. 음모론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보통 음모론에서는 네. 현실성이 없을수록 네. 그만큼 그 MSG가 자득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매콤하거든요. 이게 뭐 음모론들 보면은 무슨 뭐 유대 자본이 관련됐다거나. 아, 그건 또 제가 일부러 빼왔었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아까 말씀하신 거에 배후 세력 뭐 그런 거 얘기 보면은 네. 되게 골 때리는 거 많아요. 이제 쿠바 카스트로가 암살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유대 쪽, 그러니까 금융계 쪽 세력이에요, 정확히는. 그렇죠. 네, 그쪽 세력이 한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였더라? 뭐 일루미나티도 있잖아. 거기 일루미나티랑 거기도 외계인 또 나옵니다. 그 무슨 도마뱀 인간 뭐라 그러지 그거? reptilian. 레틀리언을 공개하려다가 뭐 그걸 막으려고 암살당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자극적일수록 이게 잠깐 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어질어질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레틀리언 얘기가 제일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 그 대단한 걸 공개를 하려다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케네디 얘기도 뭐 아까 이현직 씨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글을 남겼고 이 사실 국가 원수 암살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인데 여기에 또 암살 배우가 밝혀지지 않았다. 굉장히 많은 호사가들의 흥미를 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또 조사가 실패를 한 것도 아니고 암살 용의자가 암살을 또 당한 그러니까. 상황이다 보니까. 연달아서 이렇게 좀 도미노 쓰러지듯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거 존 F 케네디 얘기를 들고 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네.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고 뭐 쿠바 일이 있었다 뭐 다 알고 뭐 암살도 있었다 다 아시는데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존 F 케네디 같이 되게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들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들고 왔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우리 보통 영어 학원 다니면은 파닉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기본부터 가야죠. 그렇죠. 네. 오늘 저희는 파닉스 같은 그런 주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승했던 이현직 씨, 아, 네. 네. 그리고 2주 만 1회 우승하면서 화려하게 출발했으나 2회 무리하게 진행에 욕심을 내서 내리막을 타고 결국엔 탈락까지 당했던 노재혁 씨가 다시 돌아왔고요. 과연 오늘 이 슈타 납치 사건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자, 저희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JFK 한 표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저희 납치 사건으로 갈게요. 애슈타 1대1이에요. 네. 저도 그냥 케네디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솔직하게 진짜로 케네디가 나은 것 같습니다. 케네디가 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케네디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포링이 인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너무 준비를 잘해왔고. 네. 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우승자는 뭐 2회 연속으로 이현직 씨가 되셨지만 네네.
오늘 노재욱 씨가 정말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맞죠. 네, 본래 보통 이제 우리 얘기할 때도 그냥 자기 나무위키 켜놓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A4 용지까지 다 인쇄를 해놔가지고 무려 대본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준비성입니까? 이게 한 주를 이제 쉬시고 오더니 네. 굉장히 활력 넘치게 재충전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좀 아쉽게 됐어요. 왜요? 네, 네, 어떤 뭔가- 부분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 아쉬웠어요? 뭔가 준비해온 만큼 네, 잘 못한 것 같아서 네. 아쉽고 뭐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탈락이 말이죠.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완전체로 뭉쳐야지 뭐 한 명 탈락시키고 나머지 한 명을 이제 땜빵을 해야 그런 여유가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도 사실 정유미 씨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MBC 충북 카메라 테스트가 있어서 요청을 했고 문한석 씨는 아시다시피 뭐 회사 문제 회사 때문에 일이 있으니까. 또 남태현 씨는 시험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명을 탈락시키게 되면 다음 주는 2명이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어, 가는 거죠. 강제적으로 지금 정규직이 보장돼 있다.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선 당분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아닙니다. 뭐 그냥 네, 바람 쐬고 좋았어요. 탈락시키려면 탈락시키든가. 뭐 상관없어요 저는. 네. 그래요. 혹시 뭐 노재욱 씨는 다음 주에 해보고 싶은 주제 있나요? 주제는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좀 고민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고 네. 한번 또 일주일 동안 또 고민을 잘 해가지고 네.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또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서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로징 할게요. 나무위키 떠라! 지금 꼬였어요. 왜 그래요? 당황했다. 갓나새끼 어떻게 하냐? 우리 북에서만 아는 거인지.